아마도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동안 사고 이후에 대처했던 그 김호중 씨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나 대처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고 너무나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고 이후에 계속 거짓말이 반복됐었고 그 거짓말이 밝혀지니까 또 다시 또 다른 거짓말로 이거를 계속 덮으려는 태도들, 그 은폐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유명인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도 유명인이 저럴 수 있지라고 그런 여론도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영장실질심사를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네. 그러면 변호인이랄지 피의자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연장하면 되게 많이 연기 신청하면 들어주거든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청난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콘서트 자체도 사실은 조직적 범행이랄지 사법방해를 위한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허위 진술, 범행 은폐, 음주 뺑소니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적용된 혐의가 무엇이냐 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예요. 영장에 적힌 혐의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비조치, 범인 도피 방조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앞서서 굉장히 혐의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그게 다 적용이 된 건 아니고 적용이 될 수 있는 혐의들인데 영장에 적힌 건 일단 이렇다는 겁니다. 사고 후 미조치 이런 거는 이제 뺑소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꼭 술이 아니라 약물이든 뭔가 다른 정황에 의해서도 치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면 이거는 이걸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관건은 다들 그래서 오늘 12시에 나와서 판단을 받으면 김광삼 변호사님 구속되는 겁니까? 단언적으로 구속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 있는데 구속의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요. 높아졌다. 예. 일단 위험운전 치상죄하고 이제 뺑소니가 있는데 네. 뺑소니도 제가 볼 때는 그 진단이 얼마 안 나왔을 거예요. 한 2주 진단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안으로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위험운전 치상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주 10잔 이내로 먹었다 얘기하면서 계속 은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 혐의 사실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네. 사실 영장을 기각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범죄 혐의 중에서 범인 도피 방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범인 도피 방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범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워낙 조직적으로 은폐하니까 저걸 주범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심증은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범인 도피 방조로 죄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데 네. 아마 그 지금 구속 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시일을. 네. 근데 거부했잖아요. 아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을 전체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이건 조직적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영장실질심사를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네. 그러면 변호인이랄지 피의자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연장하면 되게 많이 연기 신청하면 들어주거든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청난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콘서트 자체도 사실은 조직적 범행이랄지 사법방해를 위한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재 어떤 혐의 그리고 본부장, 소속사 대표 이러한 진술 전체가 김호중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하니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서는 이거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 재판부가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것도 있는 건가 싶은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 어제 김호중 씨가 차에 타기 전에 비틀비틀하더라라는 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 이 사고가 있었던 지난 9일에 굉장히 김호중 씨
사건이 많았어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있다가 식당에 가서 뭐 술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유흥주점으로 갔다가 거기서 집에 갔고 집에서 다시 나와서 다음 차를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집에서 나와서 다음 장소로 가던 그때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미 비틀거렸다라는 거는 사고 전에 비틀거릴 만큼 만취 상태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유흥주점에서 어떤 종업원들의 여종업원들의 진술이 나왔잖아요. 소주 3병 먹었는데 김호중만 소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 유흥업소 가기 전에 장소 두 곳이 있어요. 자, 스크린 골프장에서 음식과 술을 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식당 가서 소주 7병, 그리고 맥주 3병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흥주점에서 3병. 근데 이 3병도 김호중 씨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이게 다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리 카드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사고 난 이유가 술 때문이 아니고 마치 블루투스 페어링 하려다가 뭐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 CCTV가 확보가 됐고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술을 뭐 엄청 많이 먹어서 만취 상태에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주 몇 잔 먹은 걸로 이걸 갖다가 은폐하려고는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정황상 이게 그냥 정황이 아니라 좀 약간 확실한 정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구속 심사를 받죠. 근데 구속 심사를 김호중 씨 혼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출국 금지 조치도 4명에 대해서 내려졌었죠. 오늘 같이 또 영장 심사가 예정이 된 사람이 소속사 대표가 얘기했었죠. 다 제가 시킨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소속사 대표예요. 범인 도피 교사 혐의입니다. 소속사 본부장,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가 삼켰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소속사 본부장이죠. 증거 인멸 혐의. 오늘 11시 45분에도 예정이 돼 있다. 그리고 김호중 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김 변호사님. 네. 네, 오늘 자주 여쭤봐요. 네. 소속사 대표는 11시 반이에요. 본부장은 11시 45분입니다. 김호중 씨는 12시예요. 왜 15분 간격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영장 심사 시간이 네. 아마 저때 좀 많이 뭐 다른 영장 뭐 받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영장 심사는 사건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이제 기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주저주저로 들을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장 심사는 일단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묻죠. 네. 그다음에 영장 전담판사가 궁금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또 몇 가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한테 할 말 있냐고 그래서 변론을 시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사건, 뭐 이재명 대표랄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럴 사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 심사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걸 보면 이미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을 다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맞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공범이고 그때 영장심사는 거의 개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개개인별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더군다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저 3명이 다 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거기서 판사가 돌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무리 서로 모의를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지만 결과는 오늘 저녁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심사는 어차피 개별로 하는 것이고 15분밖에 그럼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미 이 경찰이 제출한 관련 증거나 기록들을 다 이미 한번 훑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도만 들으면 되는 정도까지 이 얘기는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결과는 좀 오늘 늦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원래 오늘 김호중 씨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예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요거 좀 연기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받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얘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기각. 조직적 사법방해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검찰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중앙지검에서 출입기자단한테 공지를 보냈어요. 어제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각을 한 이유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조직적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 도피, 사법방해 행위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증거인멸, 범인 도피, 뭐 사안이 중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임세훈 의원님 이거는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요. 사안이 중대하고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검찰이 기자단 공지로 이런 사안을 또 이런 사안 사실 받은 경우가 제 기억에 제가 법조 출입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례적이에요. 특히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유명 연예인한테 저렇게 나왔던 건 좀 매우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동안 사고 이후에 대처했던 그 김호중 씨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나 대처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고 너무나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고 이후에 계속 거짓말이 반복됐었고 그 거짓말이 밝혀지니까 또 다시 또 다른 거짓말로 이거를 계속 덮으려는 태도들, 그 은폐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유명인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도 유명인이 저럴 수 있지라고 그런 여론도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연을 또 강행했던 모습에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저런 사건이 터지면 보통은 자숙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대처를 하거나 준비를 합니다만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계속 거짓말 반복하고 공연을 강행하려는 굉장히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제일 황당했던 것은 그 블랙박스에 칩을 먹었다는 것. 여기서 다들 황당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저 공연을 강행하는 게 나 배째라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먹은 것도 배째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오죽하면 이런 의견까지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검찰한테도 지금 이게 괘씸죄가 좀 적용이 된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